5, 6월 달은 기출분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출분석. 자, 기출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 한번 봅시다. 2013년 12월 9일 거. 두 개로 나갔죠, 지금? 아, 뒷장으로 나왔어. 뒷장에 붙어 있대요, 뒷장에. 제일 뒷장. 뒷장에, 1회부터 5회까지 보시면, 출제가 쌤 내용하고 행동하고 나눠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떤 제시어, 행동 쪽은 제시어, 어떤 제시어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회 때는 쌤 보니까 잠재적 교육과정, 문화실적, 그쵸?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문화실적. 그 다음 거기, 자, 그 다음 협동학습, 형성평가, 교사 지도성 이거 나왔죠? 그런데 각 어디에서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잠재적 교육과정. 교육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문화실적. 그 다음 교수 방법 중에서 제일 핫한 게 협동학습. 평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잘 알려진 게 형성평가. 그 다음 리더십. 교육행정에서 리더십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제시어가 더 중요해. 제시어가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보니까 그냥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거기 보니까 원인 진단하고 활용 방안. 딱 봐도 제시어가 쌤 뭐가 돼 있어? 진단하고 활용 방안으로 돼 있으니까 답이 적겠어, 많겠어? 활용 방안은 굉장히 답이 많겠죠? 그쵸? 따라서, 그렇지. 오늘 6월 노처녀가 기법 퍼주듯이 점수를 퍼줬죠? 왜냐면, 여기 채점 기준표 보면, 채점 기준표에 물어보면, 웬만하면 다 답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활용 방법이라는 건 굉장히 뭐하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이때 점수가 굉장히 풍년이야, 풍년. 그런데 2회 봐봐, 2회도 보시면 내용으로는 쌤 청소년 비행. 자, 청소년 비행 나왔고, 그 다음 자, 상담. 그쵸? 상담에서 우리 선생님들 제일 유명한 상담 4대 천왕이 뭐라 그랬어? 인간중심, 인지주의, 행동주의, 정신분석. 그쵸? 여기 아주 중요한 상담 두 가지를 냈단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 학문중심 교육과정하고 장학.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냈고, 쌤 제시어 또는 지시어를 한번 봐봐. 뭘로 돼 있어? 자, 거기에서, 자, 어떤 거, 상담 기법을 물어봤고, 자, 설명하는 거하고, 설명하는 거하고, 상담 기법하고, 그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그치? 어떤 거 있어? 방안을 물어봤단 말이야. 기법하고 방안까지. 그쵸? 자, 무엇을 설명하라. 이건 분명히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리라 그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건 정의를 내리라는 거고, 기법을 물어봤고, 방안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치? 여기까지도, 자, 방안 같은 경우도 아까 어땠어? 활용 방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점수를 어느 정도는 다양하게 줄 수 있었고, 그쵸? 기법도 사실은 여기서 기법을 말하라 그랬으니까 어떤 기법을 써야 돼? 행동중심, 인간주의. 그쵸? 우리 외웠죠? 기법,
행동중심 기법이 뭐가 있어? 응용행동 분석, 그쵸? 또 인지적 행동 수정 다 외웠죠? 여기서 뭐 체계적 둔관법 쓰기는 좀 그렇고, 그쵸? 됐어. 자, 그러다가 3회 때부터 봐봐. 3회 때부터 서서히. 자, 3회 때 가서 보면,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면 보니까, 내용은, 그렇지, 자유교육, 그 다음, 백워드. 일단, 백워드는 어떤 교육과정인지 말 안 해줬죠? 자, 다시 한번 봐봐. 2회 때부터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어떤 비행인지 말하지 않고, 그냥 정의만 한번 그 비행을 써봐라고 그랬어. 설명해봐라. 그쵸? 근데 3회 때부터 백워드 교육과정이란 말 안 하고 이 교육과정이 뭘 물어봤어? 특징을 물어봤죠? 그래서, 자, 보니까, 자, 거기에 목적을 논술하라, 논하라 하고, 자, 여기에 어떤 거다? 특징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학습 과제, 자,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 과제 제시 방안. 여기 방안을 물어봤고, 그 다음, 쌤, 거기에 있다시피 학습 조직이 어떤 거? 구축, 원리. 그 다음, 자, 그치? 자, 어쨌든 자유교육까지 해서 굉장히 뭐였단 말이야. 이 내용 자체가 3회 때는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야. 내용 자체가 자유교육이고, 그 다음, 거기 백워드, 학습 조직, 그 다음, 동기유발은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상당히 어떤 것이 어려운 내용하고, 새로운 것, 최근의 것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쵸? 그러다가 보니까 4회 때는, 여기서부터 서서히 답이 정확히 있는 것들을 원하죠. 이를테면 특징 같은 경우는 봐봐. 특징은 실제로 특징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3개인데 답을 3개를 원한단 말이야. 원리는 5개 있는데 거기서 3개를 원했단 말이야. 그쵸? 여기서도 방안 같은 것은 답이 좀 넓게 인정을 해준단 말이야. 여기서도 정의를 설명하는 문제 하나 있었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정의를 설명보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논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쵸? 서서히 여기까지는 어땠어? 답이 여러 가지인데 서서히 답이 정의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서 물어보게 된단 말이야. 여기 특징은 거의 3개에서 3개를 물어봤어. 여기는 5개에서 3개를 물어봤단 말이야. 방안은 사실 많은데 3가지 써라 이 말이고. 자, 그래서 자, 이때도 이 성적은 썩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조차 어려웠어? 내용조차 어려웠단 말이에요. 5회에 가면, 5회 최근에 것, 가장 최근에 것 봐봤어요. 가장 최근에 것. 두 개가 있는데, 작년 문제 보면, 자, 선생님 이제 기능론에 어떤 걸 쓰래? 기능과 한계. 그쵸? 기능론의 기능과 한계를 쓰라고 그랬죠? 그것도 몇 가지씩, 각각 2가지씩. 사실은 기능은 2가지 있는데 2가지 쓰라는 거고, 한계는 보통 교과서에서 4개 정도 있는데 2개 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 관료제의 특징과 이완결합체의 특징. 그래서 특징을 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관료제의 특징은 보통 몇 개 있는데, 5개 있는데 2개 쓰라 그런 거고, 이완결합체제는 보통 4개 정도 있어. 4개에서 2개 쓰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쌤 일반적 애드 모형에서 A단계, B단계, 단계를 쓰라 그랬죠. 주요 활동. 단계를 쓰라 그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분석 단계 4개에서 뭘 쓰래? 4개에서 2개를 쓰라는 거죠. 자, 특징은 특징은 역시, 자, 5개에서 2개, 주요 특징에서. 보통 4개나 3개에서 2개. 기능은 2개에서 2개 쓰라고 그랬고, 한계는
한계는 보통 4가지를 들고 오는데 2개 쓰라고. 그 다음, 자, 활동 단계는 역시, 여러분, 분석 단계 말고 설계 단계에서 4개에서 2개를 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쌤, 준거지향 평가. 우리가 준거지향 평가는 평가의 장점이죠. 정의와 장점. 자, 준거지향 평가의 정의와 장점. 맞죠? 개념을 설명하고 장점 2가지. 그러면, 자,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 정의 내리는 문제하고 장점 문제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치? 장점은 우리가 일반 책에 나온 게 몇 가지였어? 장점, 아직도 못 외우고 있어? 이번에 지난주에 시험 봐서 다 외웠잖아. 계약식 탐정, 또 안 해왔어. 계약식 탐정이라고 해서 5개죠? 5개에서 2개. 서서히 점차 여기까지는 굉장히 높게 인정했는데 답안이 점차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5회 때 보면 5회 때부터는 완전히 어떻게 했어? 5회 때부터는 자, 장점과 단점을 써라. 자, 장점, 단점 각각 2가지씩 써라고 그랬고, 그 다음 쌤 어떤 걸 쓰래? 기능과 시행 전략을 써라고 그랬고, 세 번째도 역시 쌤, 그렇죠. 세 번째는 핵심 개념하고, 그렇죠. 거기에 에릭슨의 정체성에 제시된 개념 한 가지와, 그렇지, 개념 써라는 거죠. 핵심 개념을 쓰라고. 그렇지. 그런데 거기 채점 기준표 보면 개념서라고 했는데 에릭슨 2점이죠. 그 다음 반두라는 1점이죠. 2점일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채점 기준표는 개념 쓰고 정의를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자, 채점 기준표 보면 여기 개념이 자 봐. 심리적 유해, 정체성 유해, 그 다음 또 하나 있었는데 3개를 개념으로 주고 거기를 무조건 그거 쓰면 1점. 거기에다가 어떤 걸 쓰면 1점? 그렇죠. 정의를 내리면 1점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두라 쪽은 무조건 모델링이면 모델링, 그 다음 시범 이런 말들이 나오면 1점. 뭐 없이. 정의 내리는 거 없이. 그래서 쌤 보통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개념 물어봤고 그 다음 어떤 거 물어봤어 쌤? 또 그렇지, 순기능 역기능을 물어봤죠. 이번 5회는 3회보다는 내용은 쉬웠는데 뭐였어? 내용 자체는 쉬웠는데 쓰기가 어려웠죠. 그쵸? 보통 쌤 전부 다가 앞에 뭘 쓸 필요 없이, 정의를 내릴 필요 없이 장점, 단점 각각 2가지 쓰고 4점 주면, 그치? 한가 장점 하나 쓸 때마다 1점이란 말이야. 단점도 마찬가지 1점이니까 뭘 쓸 필요가 없어. 정의를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런데 장단점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 4개 정도 있었고 거기에 2개 정도. 4개에서 2개씩 써라는 거죠. 4개에서 5개에서 2개씩 써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점점 어떤 것을 위해서 나오겠어? 채점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한번 봐. 자, 쌤. 자, 진단하라, 원인을 진단하라. 그런 문제는 여기에도 이어져. 그쵸? 어쨌든 설명 정의할 때 왜 그랬는지 진단 문제였으니까. 그치? 활용 방안이 그대로 이어지죠? 그 다음, 쌤 여기 봐. 여기로 보면 이제 특징이 나와, 특징.
그 다음, 여기 방안은 여기까지도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습 조직이 있을 때 물어볼 때 어떤 것에서 점수를 그래도 과락을 면했어. 방안 때문에. 그쵸? 왜냐하면 방안은 답이 여러 가지니까. 보통 과락 방지하려고 할 때는 방안을 보통 물어보면서 한단 말이야. 그 다음, 이런 원리 같은 경우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모르면 전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안을 쭉 그래서 여기까지는 물어봤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그런 게 사라지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범위가 넓어졌단 말이에요. 기능도 물어보고 한계도 물어보고 특징, 뭐 활동 단계 우리가 절차니까 활동 단계 절차를 물어본 거고 그다음 정의하고 장단점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장점. 그럼 여기 오면 다시 장점뿐만 아니라 이제 단점까지. 여기 기능 그대로 물어봤죠. 자, 시행 전략. 원래 시행 전략은 사실은 여기 방안이랑 비슷하니까 상당히 넓게 답을 인정했을 거고. 그 다음, 이 핵심 개념은 모르면 뭐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틀리는 거죠. 핵심 개념을 안 쓰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죠. 오늘도 그래서 어떤 거, 교육행정에서 핵심 개념 쓰는 문제 같은 걸 많이 내봤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를테면, 선생님, 거기 봐. 그렇지, 13페이지 봐봐, 13페이지. 13페이지 그 5번에 있는 것 같이 핵심 단어하고 이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핵심 단어, 핵심 개념을 쓰라는 거니까. 핵심 개념하고 이유를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쌤 쭉 이렇게 뭘 보니까 지시어들을 보니까 어떻게 편차가 이루어졌는지 알죠? 여기 기능은 한 번씩 더 물어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 한계가 우리가 보통 단점으로 보는 거니까 장단점, 이게 여기서 장단점 물어봤죠? 그 다음 기능은 기능으로 물어봤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역시 순기능, 역기능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 순기능, 역기능은 여기 기능보다는 뭐하고 똑같아? 장단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또 물어본다면 쌤 딱 봐도 새로 생긴 게 어떤 거야? 이거 채점하기 쉽고 차이를 많이 낼 수 있고. 그쵸? 그래서 키워드를 물어보는 걸로 원래 키워드 채점이니까 핵심 개념 물어봤을 때 채점이 가장 쉬웠다고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순기능, 역기능도 여기서 계속 물어봤으니까 아마 한 번쯤 더 물어보겠죠. 그치? 그래서 쌤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계속 새로운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시어들이 하나씩. 그쵸?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새로운 걸 물어보면 지금 안 한 게 시사점. 이건 사실은 뭐 할 때 좀 줄 생각이야. 답을 넓게 줄 때 많이 시사점을 내기도 해. 그쵸? 그렇다고 해서 꼭 넓게 준다고 해서 완전히 넓게 줄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건 좀 기억하고. 그 다음 비교. 그쵸? 지금까지 비교를 안 냈단 말이에요. 무엇을 무엇이요? 비교하시오. 이런 것들은 안 냈죠? 그럼 분명히 뭔가 계속해서 하나씩을 뽑아낸다면 여기서는 여기 거의 한 논점 2개에서 2개는 이걸 물어보고 아마 한두 개는 또 이런 것들을 추가시켜서 물어볼 건데 이걸 물어볼 것 같기도 하단 말이야. 개념하고 새로 나온 문제인데 상당히 점수 차이를 낼 수 있는 거니까 핵심적인 거니까. 그 다음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 쌤 순기능이나 역기능 이런 것들도 계속 봐둬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점차 그냥
그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해라 이러다가 점점 세분화 들어가고 있죠. 답이 정해지는 걸로 점차 줄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답이 좀 명확해지는 걸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답이 명확해진다는 말은 그만큼 뭐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채점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어떤 문제가 있었어? 순기능, 역기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어디에만 쓰는 것이 답이야. 비공식 조직을 이야기할 때도 순기능, 역기능 할 때도 순기능은 어떤 곳에 있어서만 답이야? 집단, 미안. 처음 듣는 선생님들은 미안해. 집단의 단결력을 높여서 의사소통을 쉽게 하는 거죠. 그 다음, 개인의 정체감과 자신감을 높여준다. 딱 두 개밖에 없지. 물론 자신감이든 정체감이든 점수를 주겠죠. 자신감을 높여준다 또는 정체감을 높여준다. 이거 말고도 순기능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거 말고는 채점을 하는데 상당히 인색했단 말이야. 거의 채점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쌤 생각보다 점수가 짤 수밖에 없죠. 그쵸? 쌤 당연한 걸로 여기서 장점이 비공식적이 이런 것이 하나 장점이 그리고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한다는가? 채점 기표 보면 3개가 서너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거 빼놓고 점수를 인정 안 했으니까 쌤 비공식 조직은 썼어도 그게 답이 됐겠어 안 됐겠어? 운대가 맞아야 되겠죠. 단점은 뭐가 있다? 소외차. 그쵸? 의사소통이 왜곡되고 차단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이야기 안 썼으면 여기는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왜곡되고 자 비결이 뭐라 그래? 비함적 결정. 누가 비함적 의사결정을 쓰겠어? 그건 안 썼겠죠. 편파. 자 편파적 결정이 나올 수 있겠고 파벌을 형성하고 파벌 형성한 건 좀 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만 딱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는 봐봐. 그럼 소외차, 비결, 편파, 파벌 형성까지 넣으면 딱 4개죠. 4개 중에서 2개 쓰는 거야. 2개. 쌤, 의사소통 이야기, 의사결정 이야기를 쌤들이 뭐 했단 말이야. 썼으면 좋겠는데 안 쓸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쌤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쌤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다음 내용은 조금 왔다 갔다 해.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것 많이 내기. 어떻든 기본적인 거 내려고 노력하고 자 4학년을 대상 지금 4학년이다 4학년도 합격해야 되니까 졸지않은 출제 교수들은 4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4학년 그래서 4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겠어? 기본적인 것 너무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건 지금까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엽적인 내용은 안 나왔다. 유일하게 지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습 조직조차도 최근에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학습 조직조차도 80년대부터 나와서 굉장히 뭐 했던 거다. 히트를 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책에 공통적으로 다 실려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꼭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 쌤 교육행정은 어떤 게 교육행정이라고 그랬어? 어떤 게 교육행정? 그렇죠. 그게 교육행정이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쌤 교무라고 그랬죠. 교무. 우리 교사들은 교육하고 뭐합니까? 교무도 한단 말이야. 근데 교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교장. 그래서 대부분 어떤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 교장학. 그렇죠? 교장학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출에서 봤다시피 어디에서는 교육행정에서는 5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5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게 좀 딜레마야. 지금 5회 시험 봤는데 5문제가 다 나온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 교육행정에서 5회 시험 봤는데 5문제가 다 나온 이유는 그렇지 교육행정학회가 힘이 세서 다른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교무니까 한 번쯤 쉬어야 되잖아. 그치?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나온 것은 그렇지. 이쪽에 교수님들 힘이 막강해서 그래. 다른 이유는 없어. 다른 이유는. 그런데 이제 쌤 딜레마야. 우리 쌤들은 교사들이란 말이야. 근데 교육행정은 교장학이란 말이야. 그치? 물론 교사들은 뭐야? 분명히 교무를 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쌤들이 초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임용고사인데, 자, 이건 사실 교무를 총괄하는 건 누구라고? 교자. 그래서 물론 학급을 운영한 건 교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육행정에서는 주로 어떤 걸 낸다? 그렇지. 교장을 주인공으로 되기는 좀 그래서 교사들이 알아야 될 학교 조직의 특성 같은 걸 주로 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교육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어떻게? 먼저 뭘로? 의 있으니까 희한해지네. 안 지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뭘로 돼 있어? 교장의 조직, 인사, 어떤 거? 재정, 그 다음 정책, 장악.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교사들이니까 교육행정 문제가 나왔다면 어떤 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교장 선생님같이 학교 운영 자체를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겠죠? 우리가 교장 선생님 뽑는 시험은 아니니까. 그럼 교육행정을 물어봤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걸,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본 거죠. 다시 학교 운영을 물어본 게 아니라 무슨 운영을 물어봤겠어? 학급 운영. 학급 운영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우리 선생님들은 학급 운영을 잘하고 싶죠? 그래서 자, 선생님 민주적이고 참여가 있고 자율적인 학급 운영을 위한 거죠.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지 또는 역량을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쌤 만약에 이제 교육행정이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서론에다가는 어떻게 쓰면 돼? 교육행정 항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서론에다 어떻게 쓰면 되겠어? 자, 앞에 서론이 딱 있으면 이 앞에 부분이 있으면 앞에 부분에 대해서 교육심리학이나 교육공학이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 교육심리학은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공학이 나왔으면 효과적인 교설계, 효율적인 교육 방법, 매력적인 교수 매체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하고 뭘 쓰면 되겠어? 그치? 일단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해라고? 교무, 교직에 대한 이해. 그래서 교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급 운영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를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걸 냈다고 그랬어? 거기 주제를 다 주죠. 4회, 5회 보면 다 주제를 주죠. 주제를 주면 어떻게 쓰면 좋겠어? 자, 4회 때, 4회 문제에서는 뭐가 주제였어, 쌤? 4회 문제에서는 어떤 게 주제였어?
자,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과제.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과제는 만약에 교육 심리학이 나왔으면 뭐라고 한다고? 학생에 대한 이해와 자, 교육 과정 이 공학이 나왔으면 이를 바탕으로 한 그렇지. 효과적인 교수 설계, 효율적인 교수 방법, 매력적인 교수 매체 활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교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급 운영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는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오해같이 교사의 역량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교사의 역량, 자, 교사의 역량을 주제로 했죠. 보니까. 교사 갖추어야 될 역량으로는 첫째, 교육 심리학이 계속 나왔다 그래. 나와야 되는데. 학생에 대한 이해와 또 교육공학이 나왔다 그래. 그렇지. 이제 알겠죠? 효과적인 교수 설계, 효율적인 교수 방법, 매력적인 교수 매체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본다. 또한 민주적이고 자 교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급 운영의 역량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기초해서 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떤 것은 자 우리가 새로 나올 결론은 무조건 3분 짜장이 돼야 돼. 3분 결론은 2분 알아서 하면 돼. 그리고 채점 기준표를 보면 3개 써라 그러는데 4점 주면 정의를 써야 되는 거고 4개 써라 그러니까 4개 써라 그러고 4점 주면 정의를 쓸 필요가 없어. 작년 같은 경우는 다 2개 해서 4개씩 써라 그랬는데 정의는 전혀 점수가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것에 신경 써야 돼? 물어보는 거. 아는 걸 답하지 말고 물어보는 걸 답하기로 해요. 오늘 또 어떻게 많이 물어보는 걸 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떻든 쌤 의의에서는 교육행정을 바라보는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어? 관점, 그쵸? 자,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쌤. 다음 제도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에 대한 관점의 특징 2가지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제도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에 대한 관점, 특징 2가지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몇 점 줬어? 2점밖에 안 줬죠? 그럼 이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행정 관점이 뭔지 쓸 필요조차 없단 말이야. 그냥 특징만 써도 된단 말이야. 몰랐을 때, 자신있게 하는데 괜히 안 쓴다 그러지 말고. 원래 이제 관점에는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단 말이야. 무슨 설? 법규설을 이제 국가 통치권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규설이라고 써도 돼요. 법규설. 그 다음 조건정비설. 그 다음 이걸 어떻게 해도 부른다고 쌤? 봉사설. 그 다음 기능설. 교육행정의 기능으로 봤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거기에 쌤 뭐라고 그래? 행정 과정설.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씁시다. 시험에는 무조건 이것만 나와. 그냥 다른 건 생각하지 마. 그 다음 협동행위설. 그 다음 지도성론. 그쵸? 교육 지도성론 경영설인데 보통 경영설이 이 2개가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문제를 그래도 특징 두 가지를 한번 써봤어요. 일단 뭘 배웠을 거고 이론 배웠으니까 특징 두 가지 어떤 게 있어? 자, 빨리 답 써봐. 거기다가 볼펜, 이연필로 답 쓰고 조금 이따가 고치면 되겠죠? 쌤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지방교육행정조직에서는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그 역할에서 변화를 개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기능을 종래 관리 점검 중심에서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이렇게 분명히 제시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쌤, 제시문은 어떤 형태로 나왔어? 다양한 형태로. 처음 1회 때는 대화 형태로 나왔죠. 2회 때는 성찰일지 형태로 나왔단 말이야. 3회 때는 자 보고 형태로. 교감쌤이 포럼에 대한 보고 형태로 나왔고 4회 때는 자 교장쌤이 신임교사들에게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하는 형태, 설명을 개최했다고 나왔고 5회 때는 계획서 형태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신문 보도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어, 없겠어? 신문 보도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죠? 물어보는 거야.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신문 보도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뭐 누가 설명할 때, 그치? 설명할 때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교육에 대한, 교육행정에 대한 관점의 특징 두 가지, 또는 관점과 특징 두 가지를 밝히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답 다 썼어? 체크해줬으니까 관점 답은 쓰겠죠? 어떤 거? 조건정비설, 봉사설, 그쵸? 근데 특징은 뭐야, 특징? 특징은 모르지 뭐. 그쵸?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래. 교육행정에 대한 것, 종이, 관점. 이거 내놓고 어렵게 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관점에 대한 문제가 네 문제나 이 객관식에서 나왔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자, 먼저 교육행정에서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국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국가 영역하고 어떤 영역이 있다 그랬어? 개인 영역이 있는데 국가가 맡아야 할 일과 개인에게 맡겨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럴 때 국가가 맡아야 할 일이 어떤 게 있다 그랬어? 국가가 그때 당시 통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다? 어떤 것을 국가가 통치해야 된다고 봤다? 자, 피투스 옆에 피스리스. 자, 우리 쌤 빨리 말해봐. 피아노죠? 우리는, 피아노를, 그렇죠. 성악이면 이 비 오는데 노래 부르면 참 좋을 건데, 쌤. 알았어. 제가 그냥 답 쓸게요.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 그렇죠? 이쪽은 사적재. 공공재의 성격은, 공공재와 사적재의 성격은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 여기는 뭐가 있어? 비배제성, 비경쟁성. 그쵸?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을 갖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다 그랬어? 국방, 치안. 그쵸?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 선생 군대 안 갔다 왔지? 군대를, 그쵸? 대답을 곤란해? 에이, 진실을 밝혀도 돼? 안 갔다 왔단 말이야. 일순에 갑자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낙인 찍히게 생겼네. 그러면 한 선생은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휴전선 위에 올려놔야 되겠죠? 국방 혜택을 뭐 하도록? 받을 수 없도록. 그런데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배제가 안 돼. 배제가 안 돼. 수민쌤 세금 안 냈대. 그러면 경찰들이 수민쌤 맡고 있을 때는 저 사람 세금 안 냈네? 내가 왜 치안을 유지해줘야 돼? 도망가죠?
그냥 지나가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비배제성이라 그래.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사고 팔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겠죠? 그래서 누가 맡아야 되겠어? 국가가 맡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당연히 누구든 뭘 안 가려고 하겠어? 군대를 안 가려고 하겠죠? 그치? 그래서 뭘 동원해야 돼? 강제력을 동원하고, 국민에게 강제력을 동원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예상할 수 있어야 돼. 국민에게 갑자기 오면 안 되겠죠? 항상 뭐 강제력을 쓸 때는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미리 규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법에 미리 규정되고 그 역할을 국민 대표기관인 누가 한단 말이야? 국회가 만든단 말이야. 왜 국회가 법을 만드는지 이제 알겠죠?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강제력을 항상 띄니까 국민들이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저 사람을 뽑아서 저 사람 내 대표로 내일 보내서 예상할 수 있게끔 해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가 거의 대부분의 이런 공공재를 생산하는 일을 할 때는 조직을 만들겠죠. 그렇죠?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무엇에 입각해서 운영하겠어? 법에 의해서 운영하니까 그걸 우리가 행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에 따라서 운영하니까 사적으로 운영한 거하고는 다르겠죠. 여기는 완전히 배제성과 경쟁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강제력과 뭐 해주는가? 보여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쌤 지하철 공사 어때? 맨날 부도나도 돈 대주 안 되죠? 국가에서 다 대주죠? 사기업 같으면 이미 망했겠죠? 근데 다 대준단 말이야.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럴 때 이때 당시 이런 것들이 정립되고 있을 당시에 교육행정은 어떤 거였냐? 국가가 통치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공공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국가가 통치하죠. 그 중에서 자, 국방에 대한 것은 국방행정, 행정이 국가가 통치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걸 말하니까 자, 국방행정, 경찰에 해당하는 것은 경찰행정, 치안행정, 경찰행정. 그 다음 교육에 해당되는 것은 무슨 행정? 교육행정. 그래서 국가 통치권설에서는 무엇에 관한 행정이다? 교육에 대한 행정이다가 정의야. 교육행정이 뭐냐 그랬더니 교육에 대한 행정이다. 그치? 저기에는 교육이 행정에 종속되어 있죠. 조금 이따 그 말의 의미를 꼭 파악할 건데, 자, 교육에 대한 행정이다. 이게 뭐라고? 통치권, 국가 통치권설, 법규설. 왜 통치권설인지 알겠지? 국가가 통치하는 걸 뭐라고? 행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 이 군대를 통치하는 것은 국방행정, 경찰을 통치하는 것은 경찰행정,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교육을 통치하는 건 교육행정. 그러다가 쌤이 교육과 행정이 그러니까 구분 안 됐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뭐가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교육과 교육행정에는, 저기 교육행정에는 교육과 뭐가 나눠진다. 교육행정이 나눠진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교육과 교육행정이 나눠진다는 거 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이 독자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 교육이. 그래서 교육행정이 뭐냐 그랬더니 무엇을 위한 행정이다? 교육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교육을 위한 행정이다. 그러면 이런 자, 봉사의 조건 정비설 또는 봉사설에서는 자, 그럼 결국은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해서 뭘 정비하는 거야? 조건을 정비하는 것, 또는 교육을 위해서 뭐 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교육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하네. 교육의 독자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전문성을 강조하겠죠. 그쵸? 그 다음, 그러면 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어떻게 하겠어? 교육행정이 어떤 것을, 교육행정 그 자체가 목적이겠어, 수단이겠어? 교육행정의 수단성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교육행정의 수단성을 강조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엔, 자, 여기 한번 서울시 교육청이 시도교육청이죠. 여기, 자, 동작구 교육청은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이렇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교육을 해야 안 해? 안 하고 교육행정만 하죠. 근데 학교는 교육과 교육행정 다 하죠. 근데 이걸 통합했을 때는, 교육환경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는 지역교육청은 학교의 상급교육기관이죠. 상급기관이죠. 여기는 상급기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휘와 감독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는 지역교육청일 때는 어떤 설의 입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어? 이론적으로는 이게 옮겨온 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어떤 설에 머물러 있었어? 국가통치권설, 법규설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최근에야 2014년입니까? 2012년입니까? 모르겠어. 교육지원처로 바꿔주는 게. 그렇죠. 그 연도겠죠. 그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된가? 우리는 뭘로 바꿔진가? 조건정비설 또는 봉사설로 바꿔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봉사설의 조건정비설의 특징은 뭐냐? 그치? 뭐 한계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 특징이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특징이 뭐냐고 나오면 선생님 답이 뭐겠어? 교육행정을 교육을 위한 행정으로 봤다. 또는 교육을 위한 조건 정비설적인 관점으로 봤다. 근데 이미 조건 정비설이라고 써버리면 거기 답이 있는 거니까 뭐 교육을 위한 행정이다 쓰고. 자, 두 번째는 교육의 어떤 걸 강조한다. 독자성과 전문성. 세 번째는 교육행정의 수단성을 강조한다. 이 셋 정도를 셋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몇 줄 정도 써야 되겠어? 거기 2점이니까 3줄에서 4줄만 쓰시기 바래. 그래서 3줄, 4줄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봐봐. 교육행정의 특징. 자, 교육행정에 관한 관점의 특징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해서 2점만 줬으니까 간단히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례에서의 교육행정 특징은 조건정비설 또는 혹은 기능설이나 봉사설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관점의 특징은 첫째, 교육행정을 교육을 위한 행정으로 보고, 그쵸? 교육의 수단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둘째, 그쵸? 자, 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조한다. 이 관점은 법규설 또는 국가통치권설과 달리, 그쵸? 국가통치권설이 아까 지휘감독, 그쵸? 그걸 강조한다면 자율성과 교육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벌써 4줄, 5줄 정도 썼겠죠? 너무 많이 썼네. 조금 뒤에 빼도 되겠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청킹을 하든 뭐하든 뒤에 뭘 걱정해. 뭔가를 써야 된다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기 바래. 자, 선생님 쓸 수 있겠어?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 과연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는지. 선생님 2페이지 보면 거기 답은 써져 있죠? 다음 관련 문제 보니까 자 2007 중등에서 그 이후도 한 3문제가 더 나왔어요. 이게 자, 교육행정은 교육자와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활동이다. 보조적 수단적 활동. 교육행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기본 목표를 보다 능률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지원 활동이다.
교육행정 그 자체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 학습을 위해 물통에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수단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쌤 이런 문제는 아주 잘 풀었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쌤 이런 건 뭐 미리 풀어오면 참 좋은데 미리 풀어올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간간히 주무시다가 생각나면 푸시기 바래. 생각 안 나면 안 풀어도 되고. 그 다음 행정과정설은 뭐냐면 쌤 이게 교육행정이 뭐냐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안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써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교육행정이다. 그러니까 교장쌤이 하는 뭐다? 과정이 교육행정이다 이 말이야. 뭐 소위 포스트코브라 그래서 교육행정, 자 교장이 교육행정할 때 기획하고 그렇죠 조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였어요. 교육행정이 뭐냐 그랬더니 조직하고 인사하고 재정 이런 것들이 뭐다? 교육행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정설이에요. 과정. 그런데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무시해버려. 그 다음 왜냐면 현재 시사점도 없잖아. 그 다음 협동행위성이라는 말은 의사소통의 강조점을 두고 자 교육과정은 다 뭐다? 교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통해서 집단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교육행정이다. 그러니까 교육행정은 학교라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그렇지 의사소통해서 운영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교육 지도성론도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교육을 하나의 교육행정 하나의 리더십 행위의 하나로 본다는 게 리더십. 그래서 거기에 교육 지도성, 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지도성을 발휘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뭐 그런데 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오면 분명히 이것밖에 안 나와. 미련 갖지 마. 쌤 이런 건 다 외운다고 해서 절대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장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련 갖지 말고 그냥 그럼 이거라도 제대로 건져가지고 가. 그래서 관점 나온 뭐 쓰기? 조건정비설. 조건정비설 특징 어떤 게 있어? 자, 그렇죠. 교육을 위한 행정이다. 그건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행정이 어떤 거? 교육에 있어서 교육은 어떻고? 이 사람이 보는 교육.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과 교육행정을 나누니까 교육행정은 어떻다. 이걸 두 개로 구분해서 기억하면 되겠죠. 교육은 전문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고 독자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고 교육행정은 수단성과 아까 보조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보조 활동이다. 그쵸? 그쵸? 자, 청킹 안 해. 왜? 그쵸? 자, 안 해. 걱정하지 마. 이건 안 한단 말이야. 자, 독점 보수겠죠? 그쵸? 안 해. 그걸 왜? 그건 안 해. 일단락 일단 지었으니까 만약에 새롭게 만든다 그래도 한 3개 이내에서만 만들 거란 말이야. 그치? 안 해. 만장만 안 했어. 그 다음, 시간이 또 저렇게 됐네. 쌤, 접근 방법은 쉬고 나서 하도록 하죠. 여기를 지워줄게.